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어저께 있었던 금요 테스트 오늘 토요일 아침에 영상으로 쭉 설명하는 거 아시죠? 제가 중간에 토요일 보강이 없어가지고요. 이 문제들을 되게 상세하게 나누어서 하루에 4개씩 풀어드렸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오늘 토요일 날도 보강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요. 오늘은 또 이제 다른 복습 테스트를 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복습 스터디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저희 문제 다 해서 12문제인데요. 12문제 가볍게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행정 파트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파트가 아니어서요. 아마 내용 보시는 건 좀 수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번 문제. 인사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직업공무원제의 특징이 딱 잘못 들어가 있는 거 눈으로 확인이 되죠. 직업공무원제는 원칙적으로 폐쇄적 충원, 그리고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한 제도이다. 이거 제가 굉장히 수업 시간에 열심히 설명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다음 2번 대표관료제, 우리나라 현재 균형인사 정책 등등을 통해서 대표관료제의 임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게 맞는 선지가 되고요. 대표관료제의 가장 상극이 생산성입니다. 실적주의가 생산성이 훨씬 좋고요. 대표관료제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공직 기회를 주는 거라서요. 생산성이나 전문성 제고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항상 실적주의랑 대비해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업공무원제에 대한 얘기 다시 한번 더 언급했어요. 직업공무원제는 현대에서는 실적주의 확립을 필요 조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주의가 충분 조건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의 바탕을 두고 있다. 공무원을 평생 임용하기 때문에 적극적 신분 보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행정의 지속성이나 안정성을 더욱더 크게 만들 수 있다. 이런 표현 썼고요.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정년도 되게 중요하지만 굉장히 어릴 때, 젊을 때, 젊음 이렇게 쓰니까 좀 웃긴데요. 이럴 때 임용이 된다라는 게 특징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잘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특정직 공무원 다 배웠지만 검사나 헌법재판소의 연구관이나 국정원 직원 등은 다 특정직이지만 도지사의 비서는 별정직입니다. 예시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만 고민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맨날 반복되는 예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5번, 이건 조금 상세하게 해볼까요? 직위분류제의 주요 개념. 직무의 종류가 다른데 곤란도와 책임도가 유사하다면 우리 이렇게 그린 피라미드에서 이게 같다는 얘기죠, 여기가. 그래서 이거는 등급 개념. 직렬 개념은 요게 직렬이잖아요. 직렬 개념은 요게 직렬이거든요. 직렬은 반드시 종류가 같다는 얘기가 나와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자, 직무의 종류가 광범위하게 유사한 직렬의 범주, 직렬을 더 크게 쪼개면 제가 그거는 직군이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지만 곤란도와 책임도가 다르다. 요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직렬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동일한 직급 내에서라고 표현했는데 직급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기가 직급입니다. 직급은 여기요. 그래서 직급을 더 잘게 쪼개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직렬 내에서 더 세부적으로 쪼개게 되면 그게 직류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번, 요건 틀린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오른선지 문제에서 골라주는 건데요. 지금 오른선지는 딱 봐도 여러분 2번인 것 보이시죠? 자, 6번입니다. 직무 평가의 방법, 서분 점료 이렇게 가라고 그랬어요. 서분 점료. 지금 보시는 서열법과 분류법이 비계량 방법이고요. 점수법과 요소비견법이 계량 방법입니다. 그리고 분류법, 그리고 점수법 이 두 가지가 절대 기준치를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의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었죠. 요거는 반드시 암기하시라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럼 서열법부터 갈까요? 직무와 직렬을 직접 비교하기 때문에 주관성 배제에 상당히 불리하고요. 비용이 그래도 이 전체의 방법들 중에서는 가장 적게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가 다 틀렸어요. 4번 요소비교법은 여기죠. 조직 내에 중심이 되는 기준 직무, 키잡, 요거를 설정하고 난 다음에 평가하고자 하는 키 잡과 직무 두 개를 비교해서 상대적인 가치를 측정합니다. 근데 그걸 질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요. 수치와 계량화시킨 양적인 판단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2번, 요거 현재 틀린 선지입니다. 점수법은 요거예요. 각 직무를 기초적인 요소 척도에 따라 계량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직무평가 기준표라는 게 있었죠, 점수법에. 이 직무평가 기준표가 수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주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초적인 요소 척도가 직무평가 기준 법이 아닌데요. 기준표인데요.
기준표에 대한 얘기고요. 이걸 가지고 계량적, 양적으로 계측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계량적인 방법과 비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서부는 비계량, 점유는 계량이기 때문에 요거 틀렸습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 이렇게 되죠. 제가 직위분류제하고 직무평가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부분이어서 문제도 좀 상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7번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죠. 제가 고위공무원단 하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이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단은 있을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지방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 지방자치단체의 고위공무원들은 현재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들은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죄송해요. 이들은 국가직 네, 7번을 다시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하고 지방직 공무원을 구분하라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직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이다. 이러면 틀립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부지사 등의 국가직 공무원들은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이 된다라고 했죠. 이 글의 뉘앙스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고위직 공무원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고위공무원단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고위공무원단 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3번, 이게 틀린 선지가 됩니다. 고위공무원단은 일단 중앙정부의 가장 고위직 공무원들, 이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임용에 대한 제청은 장관이 하고요.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성과 중심으로 관리가 되고 국장급 이상, 우리가 보통 1급에서 3급 정도 되면 국장이나 뭐 혹은 본부장이나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실장 이런 역할들을 맡게 되는데 뭐 1,500명 정도 되는 공무원들이 바로 고위공무원단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용시험의 타당성, 시험 성적과 업무 수행 실적, 이게 가장 중요한 타당도라고 했죠.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성 타당도의, 아니, 내용 타당도의, 기준 타당도에 대한 내용이고요.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 실제 시험 문제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요소를 잘 포함하고 있는지, 이걸 보는 게 내용 타당도라고 했고요. 이론적으로 추정한 능력 요소와 시험 문제가 얼마나 부합하는지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잘 되었는지 여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구성 타당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8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현재 2번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8번까지 정리했고요. 9번 내부 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딱 봐도 3번 보이시죠? 파면과 해임이라는 두 가지의 징계의 가장 큰 차이는 연금법상의 불이익이 있느냐, 있지 않느냐입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해임은 연금의 불이익이 없고요. 그 다음 파면은 연금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공무원의 피임용권도 해임의 경우에는 3년이지만 파면의 경우에는 5년 동안 피임용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현재 이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건 해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징계에 대한 이야기 하나 더 나오죠. 징계 기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징계 기간도 책 보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을 감합니다. 기간은 설정해야 되고요. 정직은 일을 못하는 거죠. 제가 일을 못할 때는 무조건 보수를 100% 내린다라고, 100% 감한다라고 했습니다. 3분의 1을 감하는 게 아니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봐주셔야 하고요. 강임은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지만 3개월 동안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요.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디귿은요, 현재 틀린 선지인 게 강임이 아니라 강등에 대한 내용이죠. 제가 강임과 강등 두 가지를 꼭 구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거는 해임에 대한 내용이니까 맞죠? 그래서 징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2번 기억 리을입니다. 자, 11번 교육훈련 방법. 제가 액션 러닝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는 지금 그 액션 러닝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선지입니다. 실제 근무 상황처럼 만들어진 상황에서 내가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팀별로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원하는 러닝 바이 두입, 행동학습이라고 얘기했고요. 감수성 훈련은 평상시에 근무하지 않습니다. 직장 내 훈련이 아니라 외부로 나가서 훈련하는 방법이고요. 다른 말로 T집단 훈련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모의 연습에 대한 것을 T집단 훈련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틀린 선지가 될 거고요.
지금 보시는 요거 어떠한 역할을 실제로 연기해 보면서 당면한 문제를 체험해 보는 건 역할 연기라는 방법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서로 모르는 사람 10명 내외로 소집단을 만들어서 자기의 느낌을 말하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귀담아 듣는 방법. 요거는 감수성 훈련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교육 훈련 방법은 기출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최근에 액션 러닝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 훈련 방법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정리가 될 테니까 그거 통해서 정리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마지막 12번 문제입니다. 근무 성적 평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 전형적인 선입견에 의한 오류고요. 언제나 좋은 점수나 나쁜 점수를 주는 건 규칙적 오류. 일관성 있는 평정 기준을 갖지 못해서 불규칙하게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이거는 총계적 오류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3번은 X가 되고요. 근무평가 대상 기간 초기 업적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게 첫머리 효과, 실적을 중심으로 마지막에 평가하는 게 막바지 효과.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게 시간적 오류입니다. 문제의 정답되는 건 3번이에요. 자, 여기까지 보셔서 여러분들 이제 저희가 네, 인사행정의 전체 파트는 아직 다 못했고요. 인사행정의 한 3분의 2 정도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인사행정 파트는 정말 용어만 잘 구분해 주시면 엄청 깊이 있게 내용을 이해하지 않아도 문제를 좀 풀 수 있거든요. 물론 암기가 좀 부담될 수 있겠지만 그 암기는 차근차근 천천히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주세요. 자, 우리는 내일 아침에 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